자, 우리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중간 선거와 그리고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지수. 이 두 가지를 정말 코앞에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이슈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장의 방향까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중간 선거와 관련된 시나리오 그리고 네. 소비자 물가 지표와 관련된 시나리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중간 선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중간 선거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공화당이 좀 더 우세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론적으로 어떤 정책이 아주 크게 바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간 선거가 끝나면서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을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의 어떤 이 주가 흐름의 변화를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원래 이 대통령 선거 2년 차 중간 선거 해가 굉장히 힘든 해입니다. 그리고 특히 3, 4분기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마지막 4, 4분기에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특히 이 대통령 임기 3년 차가 가장 수익률이 많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또 4년 차에도 제법 수익률이 들어옵니다. 물론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금 워낙 물가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올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도대체 얼마나 더 올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우려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숫자를 보고 있으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어쨌든 숫자가 나오는데, 원래는 7%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다시 좀 올라가서 현재의 예상치는 8%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떨어지고는 있으나 아주 조금씩 네네. 0.1%씩 0.1%포인트 정도씩 떨어지는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물론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인플레이션 숫자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고 있으면 미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내년에는. 네네. 그리고 또 금리를 더 올려봤자 아주 뭐 그렇게 높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26만 1,000명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다른 중요한 지표들, 예를 들어서 실업률 추이라든지, 네네. 또 이 노동 참여율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피봇을 일으키는 어떤 실업률 고점이 있는데, 네네. 평균치가 한 5.2%거든요. 네. 근데 지금 3.7%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멀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네. 오히려 이번에 이제 CPI 발표가 나오면서 또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와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속도를 같이 계산했었을 때, 오히려 저희는 실업률이 4% 이전에도 피봇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앞으로 한 12개월을 놓고 봤었을 때 네네. 충분히 시장이 제법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지난 12개월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특히 미국 증시는 실적 개선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일단 그러면 3분기 실적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총평을 해드리기 전에 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여태까지는 저희가 미국 시장을 굉장히 긴 기간 들여다봤었을 때는 네. 실적에 반응을 하는 증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빠지는. 근데 사실 이번엔 먼저. 예. 네. 그래서 선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도 꼭 이번에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차트상에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까지 4, 4분기에 지금 예측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만큼 이제 선반영을 빨리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3, 4분기의 매출 증가율이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1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년간의 이 매출 증가율에 대해서 예측치가 7%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10몇 프로인데 네네. 연간으로 7%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매출 증가율이 4, 4분기하고 뚝 떨어질 그러네요. 거라고 지금 벌써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까지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네. 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전망치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년의 숫자이겠죠. 그러니까 내년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금리를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내년 12월에 FOMC입니다. 네네. 지금 평균값으로 보면은 최종금리 상단이 5%예요. 네. 예, 그래서 5% 정도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시장을 들여다봤었을 때 네. 아마도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폭이 아주 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익 증가율을 한 5%대로 보고 있고 네네. 매출 증가율을 겨우 3%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 증가율은 한 5%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익 증가율은 거의 한 0%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은 이익이 안 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네네. 걱정할 수는 있으나 올해 이익 증가율이 6%, 네. 내년도에 0%인데 시장은 벌써 27% 빠졌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내년에 발생할 것까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사실 뭐 저는 근데 경기 침체를 그렇게 뭐 자주 겪어본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 진짜 이게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내년에 정말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년 지금 숫자상으로 네. 혹시나 발생을 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아마 정말 빨리 오면은 내년 8월 달에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내년 8월에는 주식을 왕창 줄이셔야죠. 예, 그렇지만 네. 그 전에 반등을 좀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냐면 제가 또 뭐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금융 위기와 IMF 위기 네. 두 번을 다 겪었어요. 네네. 닷컴 버블 붕괴와 또 금융 위기까지도 다 경험을 했죠. 그때 운용을 했었고 리서치를 했었으니까 와, 네. 그 경험을 살리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올 수 있을 만한 경기 사이클은 그 두 번 하고의 사이즈가 그렇게 비교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네. 훨씬 작습니다. 네. 그만큼 시스테믹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거품 현상이 저희의 판단에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더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이유는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네. 그 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긴축 사이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긴축 사이클이 워낙 지금 강도가 셉니다. 여기 지금 나타난 것처럼 이제 오렌지색 선인데요. 저게 이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었을 때, 네. 그러니까 즉 초긴축 사이클, 그러니까 1년 안에 3%포인트 이상 올리는 시기를 초긴축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그때가 보시면은 1968년도, 73년도, 80년도, 87년도, 94년도 이렇게 5번의 예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장이 올라요. 그러다가 너무 빨리 올리겠네 하니까 훅 빠지고 네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회복을 하는 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올리기 전부터 빠지고 네. 그리고 계속 지금 빠져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긴축의 속도가 더뎌진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하고 물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 네네. 연말까지. 네. 5%까지 올리고 연말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 동안에는 이미 상당 부분이 이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밌는 것을 보시면은 과거에 이 5번의 예에서 이 차트들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네. 보시면은 1965년도에서 70년도 중간선거해에 빠져요. 네. 그리고 대통령 임기 3, 4년 차에 48%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면서 36% 또 폭락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상승기가 있어요. 또 보시면 70년대, 74년도도 마찬가지로 중간선거에 빠져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 임기 3, 4년 차에 73% 폭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니까 폭락을 합니다. 아. 그죠? 또 한번 보시면 79년도 보시면 78년도에 근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임기 3, 4년 차에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나 오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경기 침체가 오니까 폭락을 해요. 예. 그리고 또 86년도 보시면은 중간 선거해에는 좀 조정을 받다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 3, 4년 차에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하면서 네네네. 결국은 어쨌든 이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60%가 오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또 급락을 하고요. 가장 정말 엄청나게 올랐던 시기는 94년도입니다. 네. 이때가 중간 선거해인데 별로 안 빠졌고요. 네. 초긴축 사이클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리니까 그때부터 폭등을 해서 이런 차트가 나와요. 예, 그래서 자 이걸 예를 들어 드렸는데 초긴축 사이클 금리를 많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은 증시는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네.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변동성이기 때문에 올랐다가 빠진다는 네네. 겁니다. 아. 그래서 내년은 타이밍상으로는 제법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네. 사실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은 업종 종목 선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 배분은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이제 국가별 어떤 투자에 있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올해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신흥국 시장보다도 좋았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빠지더라도 덜 빠졌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달러가 올해 이후에 내년에는 그래도 초강세보다는 그렇죠. 약간의 약보합세일 수 있다. 자,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그러네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신흥국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지금 20%가 안 돼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러면 신흥국 시장을 내년에는 한 30% 들고 가자.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더 들고 가자. 네. 그래서 선진국 70, 신흥국 30 네네. 이 전략이고요. 이 안에서 그 차이나 인덱스, 그러니까 CSI 300을 놓고 봤었을 때 네. 지금 PER이 8배밖에 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일을 할 때 2011년부터 2013년도에 네. 그때부터 2014년도에 증시가 폭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PER이 8배입니다. 어허, 그 정도니까. 예, 그 정도까지 지금 아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비중을 어느 정도 들고 가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글로벌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